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사회를 강의하는 김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책의 1단원을 봅시다. 1단원이 크게 삶의 이해와 환경 이렇게 나왔습니다. 삶의 이해와 환경이라는 단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를 얘기를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이 단원은 우리가 보통 행복에 관련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원을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로 여기까지 살짝만 좀 긋고,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사는 소사이어티, 사회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는 시간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인 관점이고요. 관점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 공간적인 관점이 있고, 세 번째가 사회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 관점은 책을 보시면 의미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의미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통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시간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시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적 관점은 인간이 사는 사회를 역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된다? 자,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단순하게 뭐 했다가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곳에, 그 사회에,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봐야죠.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나는 학교에 다니고 싶다라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고 해볼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2020년대가 돼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자분이 피켓을 들고 나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뭐 왜 저래 가면 되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는 시대니까. 근데 예를 들면 1700년대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 아니면은 고려시대? 이런 시대였으면, 아니면은 외국으로 치면은 중세? 여자가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중세나 근대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여자가 나도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피켓을 드는 것 자체가 정말 목숨을 거는 행위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 뭐에 따라서? 그렇죠. 시대적인 배경이나 거기 보시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나 사회나 환경을 볼 때 일단 뭘 봐야 돼요? 시대적 배경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확인한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사회의, 여기도 중요한 단어 뭐야? 맥락을 확인해야죠. 시간적 관점은 그래서 포인트 뭐야? 시대적 배경하고 맥락,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아니면 형광펜 치세요. 형광펜 쳐놓으세요.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축구 하면은 되게 유명한 게 레알 마드리드하고 FC 바르셀로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엘 클라시코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두 축구팀이 이렇게 미칠 듯한 라이벌리를 갖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네들은 막 싸움은 장난이 아니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라이벌리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하고 그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그 마드리드 지방하고의 그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마드리드 지방은 옛날 스페인 왕가가 있던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카탈루냐 지방은 원래 독립해서 살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게 스페인이 만들어지면서 약간은 강제로 병합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지역 간의 갈등, 이게 어디로 그냥 이어 붙어진 거예요? 축구팀끼리의 라이벌리에 그대로 이어 붙어서 엄청나게 박터지는 축구 경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의 관계를 왜 이렇게 쟤네들은 미친 듯이 라이벌 의식을 가질까라고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그거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렇죠. 그 축구팀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관점이고 시간적 관점이고, 자, 공간적 관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적 관점은 당연히 어떤 입장이에요? 그렇죠. 지리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리학이니까요. 지리는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해지냐면 거기 밑에 잠깐 볼까요? 밑에 보시면 위치나 장소, 분포, 유형, 영역, 이동, 네트워크 등, 자 여기 포인트 뭐를 기반? 공간 정보가 베이스예요. 공간 정보. 자, 이 말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그것이 있는 지위, 이게 다르죠. 위치에 따라서, 즉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위치나 아니면은 지역 간의 차이. 자, 예를 들면 집이요. 집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쇄업을 해요. 인쇄업. 여러분이 인쇄업을 합니다. 인쇄업을 해요. 예, 나름 크게 합니다. 인쇄업을 하면 어디다 가야 되냐면 이거 도심 아주 한복판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명동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완전 빌딩들 가득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인쇄업은 우리가 보통 생산자 서비스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의 물건을 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지역 간 차이, 집값 같은 거요. 저는 인천 사는데 인천에서는 한 뭐 몇 억이면은 집 좋은 거 하나 삽니다. 참고로 그 똑같은 돈으로 강남에 가갖고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월세도 못 얻더만요. 제가 사는 데서는 집 살 돈인데 강남의 어느 동네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느 동네에 가면은 그게 집을 사기는커녕 월세도 못 얻는 돈이 되더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어디에 따라서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완전 내용이 달라진다고. 이게 공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공간에 따라 생활 모습과 사회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공간이요. 공간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다시 이 녀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공간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공간적 관점을 주로 많이 언급하는 건 보통 뭘 입지 선정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꼭 와줬으면 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니면은 반대로 얘는 정말 싫은데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꼭 와줬으면 하는 아이들이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지하철역, 뭐 아니면은 대규모 모 마트 같은 커다란 대형 마트, 아니면은 주변에 대학 같은 거, 대학들이 오거나 뭐 이런 거 되면 여러분 대학 하나가 딱 어느 위치에 들어서면은 거기에 다니는 학생 수가 한 4,000명만 돼도
그 지역 일대 상권이 살아납니다. 장난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아니면은 뭐 입지 선정이 인간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거, 뭐 예를 들면 화장터. 예.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쓰레기 처리장.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매립지가 있어요. 인천 서구 쪽에 매립지가 있는데, 그 매립지에 지금 계속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몇 년 있으면 그게 다 이제 참 다 오버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다가 쓰레기를 할 것이냐? 그럼 어디다가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래?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관점이고요. 사회적 관점은 거기 옆에 보시면 어떤 현상이나, 네, 지금 다 어떤 현상, 사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자, 여기 보시면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제도적 배경을 보는 거예요. 사회 구조 및 제도적 배경.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책에도 나왔는데, 자, 현재 요즘에 노인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노인들을 봉양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는 건 가족의 몫이었어요. 가족의 몫. 가족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는 위치 이동도 거의 없고, 거기다가 농사 짓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애를 많이 낳습니다. 출생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8남매? 저희 어머니는 9남매시거든요. 8남매가 모여서 저희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신다고 해봅시다. 야야야, 이번 추석 때 어? 저 네 할머니랑 네 어머니랑 여행 좀 가는데 돈 좀 보내라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8남매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큰형님이시면, 야, 들었지? 아버지 여행 가신다니까 한 집당 한 20만 원씩만 내자. 뭐 한 30만 원만 내자. 30만 원만 내도 210만 원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들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노인들을 가족이 다 케어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한 집에 애를 많이 안 낳아요. 저만 해도 외동아들이고요. 저희 집에 저도 우리 아들내미 꼬맹이 2명이 있는데 더 이상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도 저희 집에 애가 둘이니까 애를 많이 안 낳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 여행 갈 건데 여행 비용 좀 줘.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우리 둘째 아들이랑, 아빠 여행 가시니까 30만 원씩 드릴까? 60만 원이잖아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게 사회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이 증가하는 거예요. 뭐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 요양 시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문제를 파악하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 볼게요. 개인과 사회를 보는 관점, 네 번째 관점은, 개인과 사회를 보는 네 번째 관점은 윤리적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은 거기 보시면, 네, 자, 여기 보세요. 인간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는 이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 혹은 현상이라고 해요.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자, 저도 지금 칠판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 전에 뭘 해요? 이 칠판을 바라보고 아, 이걸 어떻게 쓰지? 뭐야? 행동 전에 사람은 생각이란 걸 먼저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아, 물론 뭐 습관이나 어떤 버릇 같은 거는 생각 없이 척추반사로 나가는 거지만, 네,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 전에, 이 생각 전에 우리는 뭘 하냐면 가치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가치 판단.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들어주세요. 가치란 단어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가치거든요. 가치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적고 계시죠? 여러분 적으세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가치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왜 저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니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시죠? 왜 보세요? 왜 보세요? 여러분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컴퓨터 모니터가 됐건 TV 화면이 됐건 켜놓으시고 제 강의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보면서 그걸 보고서 피식 웃었어. 결과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제 강의를 봐야겠다고, 보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검정고시를 지금 내가 살다 보니 학력이 좀 필요하고, 아니면 여러 이유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겠다,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다고요? 아,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게 좋지? 그 판단이 먼저라고요. 자, 그러면 말을 좀 바꿔볼게요. 말을 좀 바꿔보면, 인간이, 자, 봐봐요. 나쁜 행동은 개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뭐 개인뿐이겠어요? 사회 전체에게도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선한 행동을 할까요? 그때 필요한 게 이 선악을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의 방향성 측면에서라고 나왔죠. 다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요? 선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이 기준을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관점이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도덕행위와 그 기준을 잡는 거, 여기다 써놓을게요. 뭐와? 도덕적 행위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윤리적인 관점이다. 자, 이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요거 지울게요. 자,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네, 저 지우세요. 저 재밌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면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도 강의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리액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만 혼자서 내가 지금 수업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어려워요. 여러분 화면에서나마 리액션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리액션을 먹고 살아요. 자, 거기 윤리적 관점이 나타나는 질문 몇 개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행위의 판단 기준은 뭘까? 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곡물 메이저의 식량 분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성소수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점으로 자, 통합적 관점이 나와요. 이 통합적 관점은 뭐예요? 어떤 사회 현상이라는 건 그렇죠.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는 뭐와 시간의 측면과 공간의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에 이것들을 어느 하나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죠.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시각이 통합적인 시각입니다. 통합적인 관점. 책에 보시면 그렇죠.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해라. 아시겠죠? 왜냐면은 사회 현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어요. 단순하게 이 강의를 듣는 걸 당연히 어떤 입장으로도 시간적인 입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걸. 왜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뭘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죠. 조선시대부터 과거시험 급제가 양반의 성공의 거의 유일한 루트였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이거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나중에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뭐 방송통신대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를 하겠다. 물론 어렸을 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셔가지고 그런 배움에 대한 갈망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물론 많아요. 하지만 보통은 검정고시를 공부하시는 친구들 중에 상당 많은 분들은 대학을 가려는 과정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 그 다음에 내가 학원 같은 데 가고 싶은데 내가 집이 시골이야. 집이 멀어.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가 너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들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걸 수도 있죠. 공간적인 입장입니다. 사회적인 입장 마찬가지. 윤리적인 입장 그게 옳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필요하다고요. 자, 요게 통합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다음에 이제 잠깐 보시면 그 바로 아래 행복의 그래서 사회를 볼 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행복 얘기를 할 거예요. 잠깐만 하고 금방 어렵지 않게 금방 다시 끝낼 거니까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봐야 될까? 행복을 어떻게 봐야 될까? 자 행복은 책에 보시면 행복이 뭐라고 나왔어요? 물질적인 조건과 정신적인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해서 삶에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의 상태. 자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가 뭐 돼서 조화롭게 추구돼서 우리가 뭘 느끼는 상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게 행복이죠. 자, 이 행복을 누구의 기준에서? 사상가들이 여러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행복을 바라보는 무슨 기준이에요? 행복을 바라보는
윤리적 기준인 거죠. 이해가시죠? 사회를 바라볼 때 시간, 공간,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윤리적 기준인데 얘는 행복을 바라보는 윤리적 기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책에 뭐 누구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양반은 모든 사물은 그 사물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칠판 지우개는 무슨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칠판을 지우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아니면 있을 이유가 없지. 근데 예를 들면 분필을 올려도 모든 사물은 그 목적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여기서 확장을 한 거죠. 그러면 모든 생명도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목적을 타고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테크트리에서 누구의 목적? 그럼 인간의 목적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다? 네, 행복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목적은 행복.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가 나오네요. 여기 보세요. 부처님이죠. 석가모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인생은 고통의 바다예요.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자,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워?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집착 때문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욕심 때문이지. 욕심이 집착을 낳아. 집착이 뭘 만들어? 괴로움을 낳죠. 그 괴로움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집착을, 집착은 괴로움을, 괴로움은 고통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 뭘 끊어야 돼? 그렇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되게 유명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렇죠. 성욕, 아니면은 뭐 식욕, 수면욕.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욕구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예를 들면은 가장 무서운 욕망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죠. 뭔가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이거 다 그렇죠. 얘가 뭐를 만들고 집착을 만들고 괴로움 만들고 고통인가,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스님들이 뭐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을 이따만큼 과식을 하는 거를 하지 않죠. 불교에서는 굉장히 조금씩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같이 일어나요. 아침 예불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옛날에 법정 스님 그래서 뭐죠? 무소유 막 이런 얘기 하죠. 이해 가십니까? 불교에서는 요런 걸 추구해요. 욕심을 내려놔라. 그리고 자, 뭐를 극복해라? 집착을 잘라라. 컷해라.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행복은 뭘 얻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왜? 깨달음을 얻으면 어디서 벗어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니까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노자. 이분은 도가사상가죠. 도가사상가. 그래서 이분은 자연의 뭐라 그럴까? 그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거,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거기 보시면 디오게네스 이런 사람들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 학파, 중세, 근대까지 행복의 기준은 굉장히 여럿입니다. 이거 말고도 행복을 이야기한 학자들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지역 간의 행복의 기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행복 얘기를 쫙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약간 좀 길어져서 앞에 부분이 좀 길어져서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행복 얘기를 또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